안녕하십니까, 최중범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JSP 강좌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20강 예제 프로젝트. 자, 그 중에서 게시판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은 방명록하고 거의 로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태까지 배우셨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시간 되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모두 마쳐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게시판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인 리스트 부분부터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게시판도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나타내는 소스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멤버 빈 객체가 생성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세션 객체에서 get attribute member.login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객체, 멤버 빈 객체를 불러다가 만약에 null이면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겠죠. 자, forward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제어권을 넘겨주고 있고요. 만약에 객체가 존재한다면은 밑에 부분이 출력이 되겠죠. 자, 출력되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방명록에서도 보셨지만 페이지 내부에 그 게시판에 있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빈 객체가 페이지 내부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방명록하고 다른 점은 페이지 관련 부분이 좀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배우신 수준 내에서, 자, 아까 방명록에서 그 방명록 데이터들을 리스트 형태로 배열 형태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포문을 돌려서 그 길이만큼 출력을 해주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게터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출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그 받아들인 데이터 객체의 i니까 0부터 길이만큼 출력이 되니까 게시판의 글 내용들이 모두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메소드 호출하는데 타이틀, 그러니까 게시판의 제목 부분 호출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고, 자, 밑에 보시면은 다른 내용들은 별로 안 나와 있네요. 일단 리스트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이 게시판의 리스트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하나 tr로 처리를 했겠죠. 문자를 처리했을 거고, 요 부분이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담고 있는 빈 객체에서 가져다가 출력을 해주는 부분이죠. 근데 게시판이라 방명록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링크 처리도 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날짜라든지 그 글쓴이, 자, 이런 정보들도 모두 게시판 자료를 담고 있는 빈에서 가져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겠죠. 이 뒤에 조회수라든지 번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다시 소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데이터 객체, 빈 객체의 i 첫 번째, 그러니까 폼은 돌리는 거예요. 폼은 돌려서 getName 메소드 호출해서 이름 찍어주고, getID 호출해서 이름 찍어주고, 자, 빈 객체에서 불러다가 출력을 해줬네요. 다음 요 부분도 마찬가지죠. get register data, 그러니까 글을 쓴 날짜 빈 객체에서 호출해서 출력을 해주고, 요 부분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안 배운 내용이니까. 그리고 데이터의 get number, 그 글의 넘버, 그리고 타이틀. 자, 타이틀에는 링크가 걸려있죠. 그러니까 여기 A 태그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리스트 부분은 간단합니다. 아까 방명록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은 빈 객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td 태그 안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쓰기를 한번 볼까요?
자, 글쓰기를 하시게 되면 먼저 폼이 나와야겠죠. 뭐 이거는 다른 프로젝트, 다른 사이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폼이 있고 폼에서 글을 쓴 다음에 서브 및 단추를 눌렀을 경우 요 입력 양식들 있죠. 양식들이 가지고 있는 값을 입력 양식의 name, 이름으로 가지고 가죠. 자, 폼의 액션에서 지정한 페이지로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가면은 아까 방명록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그 프로퍼티들을 빈 객체에다가 그냥 set 프로퍼티 별표 해주면은 넘어온 정보들을 그대로 넣어준다고 그랬죠. 근데 요건 약간 좀 달라요. 왜냐면은 게시판의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제목하고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글을 쓴 사람, 그리고 쓴 날짜, 조회수,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요. 그럼 추가적인 정보들은 어떻게 넣어주느냐? 세터 메소드를 호출해서 페이지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일단 글 하나 써볼까요? 자, 내용. 물론 이것도 테스트죠. 글쓰기 누르면 자, 저장했다고 페이지가 보여지죠. 이미 글 저장하는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고, 목록 보기를 누르면 다시 리스트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럼 라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폼. 자, 라이트 폼이 어디 있나요? 자, 열어놓은 게 자, 지금 안 보이니까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폼.jsp. 자, 이 부분에서 여기도 물론 세션에서 그 멤버 빈 객체를 호출해서 없으면 로그인을 하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입력 양식 두 개 있네요. 타이틀하고 컨텐트하고. 그리고 서브밋 단추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보드에 write.jsp로 간다. 그럼 거기에서 무슨 처리를 해주고 있나? 자, 이 페이지에서 사용할 클래스들 다 임포트를 시켰고요. 에러가 났을 경우 이쪽으로 보내라 설정을 해줬고, 자, 세션 처리 이 부분에서 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아, 이 부분이에요. 여긴 따로따로 했네요. 멤버 빈 객체에서 ID, 자, ID를 set property name을, 자, name은 보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객체명을 보드, 게시판에 자료를 담고 있는 빈 객체 이름을 보드 데이터로 잡아줬다는 얘기죠. 어디서요? 여기서. 그 클래스는 보드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 id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멤버 빈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 id를 호출해서 직접 태그상에 뿌려주고 있죠. 그럼 밸류 값이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name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나서 방명록에도 매니저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드 매니저 4번 하나 만들고, 자, 인서트하고 BBS는 게시판이라고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더 받도록 했어요. 인서트 보드 데이터에 가시면은 요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메소드에. 그리고 나서 보드 데이터 객체를 넣어주고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료를 넣어주는 부분은 인서트 보드 데이터라는 메소드가 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일 처리가 다 끝나고 나서 보여진 페이지가 뭐죠? 아까 글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글 목록 보기 해서 링크를 걸어놨죠. 리스트를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인서트 보드 데이터라는 메소드가 어떤 일을 해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매니저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나왔네요. 인서트 보드 데이터 스트링으로 테이블 네임을 받죠. 자, 테이블 네임이 뭐였습니까? 아까 BBS라는 걸 넣어줬죠. 그 말은 BBS라는 문자를 받아서 내부에서 BBS라는 테이블에다 집어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처리를 어디서 해주나요? 보십시오. 실렉트 할 때도 테이블 네임, 여기 BBS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테이블로 들어갈 거니까. 인서트에도 마찬가지 BBS 쓰고 있죠. 다음 두 번째 인수는 뭡니까?
보드 데이터 유형의 객체 BD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객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 하단 부위는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위한 부분이고, 자, 싱크로나이즈드. 자, 이거 자바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동기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동기화 맞죠? 자, 특정 사용자가 이미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은 특정 뭐 객체나 메소드에 대해서 액세스를 해서 작업을 실행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용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냐면은 동시에 일을 하면은 한쪽에서 자료를 업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카운트를 동시에 올리면은 3이 돼야 되는데 2가 될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기화를 시켜주죠. 동기화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자바에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 여기 뭐 최대값 구하는 그런 것들은 페이지 설정을 해주기 위한 부분이고, 또 게시판의 글 목록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블록이 위한 목록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따로 배우셔야 될 것 같고, 요 밑에 보시면은 자, 이제 자료 설정하는 부분 나와 있죠. 테이블에 자료를 넣을 때 각 필드에 어떠한 자료를 넣느냐, 요 부분이 빈 객체에서 설정된 값들을 불러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부분들이고, 자, 이건 뭡니까? 두 번째 요소, 물음표 두 번째 거에다가 여기다가 0이라는 값을 넣으란 얘기예요. 직접. 요건 뭡니까? 최대보다. 왜냐면 게시판에 글을 쓰면은 게시판에 현재 25번까지 있으면은 그 다음번 목록 번호는 뭐가 돼야 됩니까? 26번이 돼야 되니까 맥스 최대값 구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서 넣어주란 얘기죠. 다음 뭐 네임이나 타이틀이나 컨텐츠들은 사용자가 작성을 해서 빈 객체에 저장했던 값들을 불러다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있죠. 그리고 뭐 날짜 찍어주겠고, 조회수를 0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쿼리문을 직접 실행을 하면은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 방명록에서 이미 살펴봤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요 부분이 자, 메소드가 인서트 보드 데이터였죠. 자, 그러면 글 쓰는 처리는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다음 보드 리스트, 리드는 뭐 간단할 겁니다.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 빈에다 담죠. 빈에 있는 자료들을 그냥 출력만 해주면 되니까. 자, 그럼 볼까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자, 임포트 시켰고, 멤버 빈 객체 생성했고, 널이면은 에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고, 널이 아는 경우에는 자, 페이지하고 페이지 넘버, 그 다음에 select board data BBS 인티저. 자, 요 부분 보시면은 짐작이 가시겠네요. 뭐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목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그 해당 게시물 있죠? 게시물에 대한 넘버 값.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값을 가지고 쿼리문을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 자료만 불러다가 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빈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죠. 지금 요 부분 select board data라는 메소드가 그러한 작업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board data라는 객체명으로 참조를 하겠다. 그러면 밑에는 뻔하죠. 뭐 양식들이 있고 거기다가 각각 보드 데이터라는 객체에서 필드들을 불러다가 출력만 해주면 돼요. 자, 이 부분이죠. 보드 데이터의 get ID, get name, 다음 뭐 작성한 날짜,
리드 넘버, 조회수, 제목,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 자, 이런 내용들 TD상에다 직접 출력을 해주면 돼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자료들을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죠. 다음, 자, 요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목록 보기라든지, 그러면 뭐 리스트로 보내주면 될 것이고, 답변 쓰기 하면은 해당 자료의 글, 넘버를 가지고 가서 그 글의 답변 글이라면은 자, REF 참조값을 필드를 2개를 더 만들죠. 그래서 그 번호에 첫 번째 뭐 참조다, 참조가 지금 몇 번째 답변이다 하는 값들을 저장하죠. 그런 로직들을 이용해서 다시 write.jsp, 보드 write JSP 가서 글 쓰면은 DB에 저장이 되고, 불러다가 뿌려줄 때는 요 해당 글의 밑에다가 뿌려주죠. 그때는 그 REF 참조값을 이용해서, 레벨 참조값을 이용해서 답변이면은 밑에다가 뿌려주고, 그 글에 또 답변이면 또 밑에다가 뿌려주고, 자, 그러한 일들을 해주는 링크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뭐 리드, 보드 리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드 데이터, 빈 객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뭐 요것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방명록하고 똑같아요. 일단 필드들이 쭉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그 필드에 대해서 값을 설정해주는 set, 또 값을 불러올 수 있는 get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에 의해서. 어떤 약속? 소문자로 시작하고 대문자로 시작하고. 자, 보시면은 get set, 넘버, get set, 또 get set, 다 get set이죠? 자, 이거밖에 없어요. 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빈 자체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자료를 담을 수 있는 빈들은 그 자료에 대한 데이터 멤버, 변수하고 그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get, 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set, 메소드만 제대로 해주면은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게시판에 자료를 담을 수 있는 빈 객체입니다. 빈에 관련된 클래스의 정의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게시판도 얼추 뭐 설명이 끝났죠? 자, 그리고 공지사항 같은 것 한번 볼까요? 공지사항 보기 전에 저기에 있어요. 관리자 로그인. 자, 어드민으로 접속을 했을 때는 다른 점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로그아웃 하고요. 자, 관리자 로그인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테이블 처음 생성할 때 어드민 계정을 이미 회원가입을 시켜놨어요. 어드민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게시판에 가보면은 일반 사용자하고 관리자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자, 뭐가 다릅니까? 여기 비밀번호가 안 들어가 있네요. 다시 게시판에 글쓰기 삭제에 있거든요. 다시, 예, 여기서 제가 지금 방명록을 열었나요? 자료실 게시판, 다음 테스트용입니다. 비밀번호가 안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 게시판에 글 쓸 때 비밀번호 넣은 적이 있었나요? 만약에 넣었다면은 관리자는 비밀번호가 보여야 되는데, 이 예제 프로젝트에서는 비밀번호를 허용을 안 하는군요. 공지사항에 한번 가볼까요? 다른 점은 관리자라 공지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자, 보시면은
관리자 이외의 일반 사람들 로그인이 안 될 경우에는 공지사항을 쓸 수가 없어요. 일반 사용자하고. 근데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면은 공지사항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공지사항 한번 써볼까요? 자,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글쓰기. 자, 목록 볼까요? 목록 보고, 자, 홈에 가보면은 여기 나왔습니다. 최근 공지라고 그래서 공지사항 중에 맨 위에 부분 글 제목이 보입니다. 자, 관리자가 지금 이거밖에 일을 안 해주네요. 자기 정보 변경, 이거는 뭐 일반 사용자도 가능하고요. 방명록, 이것도 똑같고요. 참 사이트가 간단하네요.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지사항을 적어주는 일을 한다.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 글 삭제할 때 사용자의 글 비밀번호가 보입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이 사이트에서 볼 것들은 뭐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배우신 내용을 다는 못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일단 홈으로 해놓고, 자, 여러분들 그 JSP라고 하는 것은 자바를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언어예요. 여러분들 JSP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언어들이 뭐가 있죠? ASP도 있고 PHP도 있고, 자, 요새 나오는 ASP.NET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 자,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언어 중에서 JSP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다. 그럼 그 JS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톰캣 또는 레진과 같은 JSP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이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서버랑 연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도 웹서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JSP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배우시는 기타 다른 언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뭐 데이터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if 또 while문, 이런 조건문, 반복문, 이러한 것들 비슷한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JSP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있죠. 액션 태그라는 것들, 그리고 뭐 디렉티브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빈 객체를 사용한다든지 할 때 간단하게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문법적인 부분에서 또 뭐 주의하실 것은, 얘는 JSP는 자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객체 지향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보통 컴포넌트라고 하죠. 컴포넌트들을 한번 작성해 놓고 재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그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뭐 게시판이나 사이트 만드는 그 로직들 있죠. 로직들이 대부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로직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JSP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한 로직들을 구현을 하는지, 그거를 여태까지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신 뭐 기본 객체, 뭐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다른 언어에도 다 있습니다. 그 사용법도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JSP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트를 제작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프로젝트를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하고 기본적으로 연동이 된다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MS SQL, 오라클, MySQL 등등등. 그 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비교적 무게가 좀 가볍고 사용법이 좀 편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연동을 시켰습니다. 자,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기본값으로 설치를 하고, 자, 사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뭐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는지 show 데이터베이스 알아보고 사용하겠다 use 키워드를 이용하고, 쿼리문은 뭐 일반적으로 다 공통이죠. 뭐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select를 하고 insert를 하고, 자, 이러한 기본적인 쿼리문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나서 예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그 테이블 생성하는 구문을 하나의 파일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확장자 SQL. 자, 이 파일을 MySQL에서 임포트를 시키면은 그 명령들을 자기가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고 테이블을 생성을 해준다.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각 모든 그 기계나 뭐 그래픽 카드나 사운드 카드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마찬가지로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 드라이버를 톰캣이 실행하면서 메모리상에 로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tomcat.batch 파일에 가서 그 경로를 잡아 주었죠. 그리고 드라이버 로드를 했으면은 연결 객체 생성하고 구문 객체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시키고 쿼리문을 날리고 레코드 셋 객체를 생성해서 쿼리문에 의해 전달된 데이터를 담고 담아진 그 자료들을 빈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빈에서 불러다가 출력을 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했고요. 다음 사이트에서 필수적인 세션 처리. 자, 세션 처리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그 브라우저에 대해서 제공되는 하나의 객체다. 이 객체는 그 브라우저에서 다른 페이지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항상 세션은 살아있다.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다가 게시판에 갔다가 다시 와도 그 사람이 산 물건을 장바구니에 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세션에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세션에 있는 물건들을 불러다가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있었죠. 그리고 한 번의 요청에 대해서 페이지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요청이 넘어갈 때 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할 때 리퀘스트 객체가 온다고 그랬죠. 그 리퀘스트 객체에는 사용자의 정보 또는 앞전 페이지의 정보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정보들을 변수명으로 호출을 해서 출력할 수 있고 프로그램상에 쓸 수 있다. 다음 리스폰스 객체는 요청에 대해서 보여줄 응답, 페이지 결과물을 말해요. 리스폰스 객체에다가 뭐 쿠키도 저장할 수 있었죠. 쿠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컴퓨터 또는 브라우저 내부에 정보들을 심어 놓고 그 정보를 서버 측에서 받아다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객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쿠키도 사용할 수 있고 응답 객체에 뭐 리다이렉트라든지 뭐 어떤 이동, 경로의 이동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실제 페이지, 호출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밖에도 뭐 include, 또 forward 이러한 태그들을 이용해서 다른 페이지의 내용을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어권을 넘겨줄 수도 있고, 자, 이러한 모든 것이 복합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프로젝트, 예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죠. 자, 이 프로젝트를 소스를 쫙 열어보시고 단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게 있어요. 서블릿을 안 배웠죠. 서블릿은 JSP 이전에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기본 언어였어요. 서블릿. 자, 요렇게. 자, 이것까지 배우기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배우진 않았습니다.
가르쳐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JSP로 웹사이트를 구성을 하더라도 JSP 자체가 서블릿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서블릿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JSP가 담당하고 내부적인 로직은 서블릿이 담당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로직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럼 개발에도 용이해지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배웠습니다. 자,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은 고급 과정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 1강부터 20강까지 JSP 강의를 들어주시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감기가 걸린 적이 있어서 기침한 적도 있고 약간 소음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점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질문사항은 저희 아이비스쿨 사이트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JSP 강좌를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